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져 역대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와 해수면 상승이 심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기온 상승폭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우리 돈 2,8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손실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중등 학생에게 이공계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습니다. KT셋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 위성 6A호가 오늘 새벽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무궁화 위성 6A호는 발사 약 35분 만에 고도 750여 킬로미터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WMO, 세계기상기구가 공식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1.5도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례적 날씨 역시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온난화의 마지노선 1.5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올해 봄. 우리나라는 펄펄 끓는 바다가 만든 이상고온으로 4월부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례적 한반도 날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이어 가을까지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하며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고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여름과 가을을 넘나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날씨 변화에는 지구의 달라진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더 올라 가장 뜨거운 데다 지난 1월부터 9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설정한 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 1.5도가 깨진 겁니다. WMO는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을 뿐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속적인 1.5도 경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후적으로 1.5도가 넘어선 건 아니다. 한 해가 넘어설 수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도 기록을 또 갱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에 나타난 이례적 날씨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지구 기온 상승에 비해 한반도 기온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도 한계선에 진입하게 되면 곳곳에서 위험기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난화로 인한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죠. 올해 전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이상기후도 우연은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WMO는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해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호우의 원인이 된 해양 온난화 역시 지난해와 올해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최근 전지구 해수면 상승 속도도 과거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일매일 현실로 나타나는 기후위기. 하루라도 빨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2조 달러, 우리 돈 2,791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지난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6개 대륙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4천여 건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생산성 하락 규모를 평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액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16억 명이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피해 규모는 조사 기간 내에서도 매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두 해의 피해액만 4,510억 달러, 우리 돈 629조 원으로 집계돼 그전 8년간의 연평균 피해액보다 19% 늘어났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기금 조성 목표액을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높이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금 조성 목표 수립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협약을 탈퇴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재원 마련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3도 높아 파리 협정 목표치 1.5도에 겨우 0.2도 남았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섭씨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42% 줄여야 합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대위원장을 내일 선출합니다. 의료계 내분이 수습돼 사태 진전을 바라는 기대가 높지만 전공의 대표는 첫 발을 뗀 여야 의정 협의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3일 저녁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새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임 전 회장 탄핵 사흘 만에 리더십 공백을 메워 의협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속도전입니다. 주수호 전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껏 의협과 거리를 두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아마 전공의 협회랑 긴밀하게 아마 연관을 하면서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여야 의정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안팎의 기대만큼 전망이 마냥 밝진 않습니다.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전공의 단체는 요지부동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여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거나 전공의 요구안을 전부 들어줘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9달 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오는 15일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초, 중 등 학생부터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게 하는 등 연구자 성장 주기 전반에 걸쳐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과방위 소관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 토론에선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언론 장악 프레임을 앞세워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대상 소송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1% 늘었지만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절반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가운데 내년에 증액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AI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원자력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 대신 미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원자력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와 같은 기술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명주 소장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I 윤리, 신뢰성 전문가로 바른 AI 연구센터장, 국제 AI 윤리협회장, AI 윤리정책포럼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 엑스퍼트 매니저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입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인공지능 안전을 평가 연구하고 주요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협력하는 기관으로 이달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 문을 엽니다. 전 세계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KT셋의 무궁화 위성 6A호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중계 영상에 따르면 무궁화 위성 6A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낮 12시 22분쯤 미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팰컨 9 로켓 부스터는 발사 후 약 7분 만에 순조롭게 분리돼 지상으로 하강 후 착륙했습니다. 2단 발사체는 예정된 궤적으로 비행해 발사한 지 약 35분 만에 고도 750여 킬로미터 궤도에 위성을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KT셋은 연말까지 무궁화 위성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고정 위성 서비스와 방송 위성 서비스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이버가 쇼핑 검색과 인공지능, 개인화 추천 기술을 결합한 AI 쇼핑 앱을 내년 상반기 출시합니다. 네이버는 어제 팀 네이버의 통합 컨퍼런스 단24를 열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AI 앱 형태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에서는 상품 관련 콘텐츠 추천 기능과 함께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 넷플릭스 등 제휴사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협업 모델을 잘 구축해온 동맹체제로 멤버십과 물류는 확장하고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로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쇼핑 앱은 경쟁사인 쿠팡과는 다른 모델이며 배달 앱과의 경쟁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 물류센터 운영 방침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험 당일 날씨는 어떨까요? 올해 역시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입시 한파. 국어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금까지 31차례 치러진 수능 시험 날 가운데 영하권을 기록했던 해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건 1998년이었는데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5.3도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수능날 영하권에 접어든 해는 단 2차례였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2019년 수능과 코로나19로 사상 첫 12월에 수능이 치러진 2020년으로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이후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가 없었습니다. 올해 수능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수능일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는 10도 내외로 조금 쌀쌀하겠고요. 오후에는 서쪽부터 산발적인 약한 강수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능 당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두껍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상 물결도 최고 2m 수준으로 바닷길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비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가방에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면 시험이 좀 쉬워지겠다 싶지만 6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이른바 불수능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만 봐도 국어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수학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영어도 1등급 비율이 1%대에 머물 정도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정답률이 낮은 몇몇 문항들은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킬러 문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과과정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20번 문항은 많은 계산보다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문항이었고요. 22번 문항은 주어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건 까다로운 보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수준의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변별력 확보가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앞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뒷부분의 문제들, 즉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들이 평소보다 좀 쉽게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상 최다 N수생까지 몰리면서 변별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결국 이번에도 킬러 문항 없는 불수능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감독관 10명 가운데 9명가량은 인권 침해를 당할까 걱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교사 노동조합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중고교교사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관 업무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88%가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능 종사 업무 중에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86%는 시험 감독이 연이어 진행돼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97%는 시험 감독으로 하루 237분을 같은 자세로 서 있어야 해 고충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능 감독관 차출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응답자 81%는 수능 종사요원 선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근무 학교를 찾아가 시위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수능 감독관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감귤이 제주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폭염 등으로 껍질이 터지는 피해를 봐 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맛은 좋습니다. 제주도는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 질 좋은 감귤만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감귤밭에서 귤 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노랗게 잘 익은 귤만 골라 정성껏 하나하나 수확합니다. 지난 여름 불볕더위와 잦은 가을비에 품질이 떨어질까 걱정이 컸던 농부는 감귤 맛을 보고서야 안도합니다. 당도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일단
맛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 같고. 제주에서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이지만 올해 수확량은 예년만 못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감귤 생산량을 37만 8천 톤가량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달 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생산량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지난 5년 동안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나무에 달린 감귤 10개 가운데 2개 이상이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를 봐 실제 수확량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의 껍질이 터지는 열과 현상이 낙과로 이어지면서 달려있는 감귤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이런 상품의 비율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품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질 좋은 감귤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자치경찰단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비시장에서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은 줄었어도 여전한 맛을 자랑하는 제주 감귤이 올겨울에도 국민 과일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3,000원대로 내려가면서 김장 물가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할인 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상황이라 안심하긴 이르다고 하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장을 위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 맛 좋은 배추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추 가격이 꺾이면서 본격적인 김장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보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좋아졌어요. 살만한 가격이네. 가을 배추 출하에 이어 정부가 배추 2만 4천 톤, 무 9,100톤 등 계약 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 데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40% 김장재료 할인 행사가 이어지며 가격이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는 지난 9월 말 10,000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려와서 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 무는 개당 4,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줄어든 생산량.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5.1%, 1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을 정부의 할인 지원 등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장을 아예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면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장 재료가 비싸서 김장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일부 마트의 대용량 포장김치 판매량은 무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진다면 할인 지원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배추와 김장 포기종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국제사회가 약속한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일시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유엔은 모든 당사국이 탈탄소 공약을 지켜도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14%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진 요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